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 타겟 페이퍼의 저자가 1년 전에 쓴 논문이기도 하고 제 개인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논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은 타겟 페이퍼와 여기 두 번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 또 두 번째 논문은 베이스 논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간단하게 제안 방법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방법 설명 이전에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컨볼루셔널 LST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P4 LSTM은 기존 LSTM이 풀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에서 입력과 단기 상태만을 입력받는 것을 P4 커넥션, 그러니까 엿보기 구멍이라는 것을 추가를 함으로써 단기 상태도 추가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소식에서 볼 수 있듯이 P4 LSTM의 경우에는 3개의 게이트에서 여기 그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추가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LSTM은 이 P4 LSTM의 가중치를 컨볼루셔널 필터로 변형한 방법입니다. 컨볼루셔널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LSTM보다 이미지에 적용이 되었을 때 시간적, 공간적 특징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고 또 비디오 데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도 타임 스텝 사이의 상태 변화를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컨볼루셔널 필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임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중치를 컨볼루셔널 필터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짓 모델이 처음 제안되었던 컴포짓 LSTM 인코더 디코더는 단순한 인코더 디코더를 LSTM 레이어를 사용하여 재구성 모델과 예측 모델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인코더를 통해 인풋을 잠재 표현으로 매핑을 하고 이 인코딩을 두 개의 브랜치의 디코더, 재구성 디코더와 예측 디코더에 입력을 하여 과거 데이터와 미래의 데이터를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과거 재구성과 미래 예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 구조의 LSTM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여 예측을 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점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정보만 학습한 후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먼 시점에 정보를 잃게 되어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컴포짓 모델은 재구성 모델을 결합하여 모델의 인풋 전체에 대한 정보를 잠재 표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인코딩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모델의 전반적 성능을 높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타겟 값이 인풋 그 자체인지 연속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모델이 재구성 모델인지 예측 모델인지가 나뉘기 때문에 현재 비디오 싱커스와 미래 비디오 시퀀스를 모두 타겟 값으로 하여서 두 모델을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제안 방법이 컴포짓 컨볼루셔널 LSTM 인코더 디코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체적으로 컨볼루셔널 LSTM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코더를 구성하는 여러 층의 컨볼루셔널 LSTM에서 각 층의 마지막 시점의 아웃풋을 인코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패스트 디코더는 대응하는 층의 인코더의 인코딩을 각 디코더의 층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인풋을 재구성하도록 학습합니다. 퓨처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패스트 디코더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컨디셔닝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디코더의 경우가 이제 컨디셔닝이 추가가 된 경우인데 각 타임 스텝의 아웃풋이 다음 타임 스텝의 첫 번째 레이어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컨디셔닝을 할 경우에는 다양할 수 있는 미래의 예측을 정보를 더 제공함으로써 베리에이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이상탄지 방법은 다별난 시계열의 공간적 정보, 시간적 정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구성 기반의 방법은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서 이상탐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모델의 복잡함과 데이터의 노이즈로 인해서 비정상과 정상 데이터의 재구성 오차가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센서의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연구들은 차원을 줄이고 그 다음 이상을 탐지하는 두 가지 투 스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두 모델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향에서 로컬 옵티마에 쉽게 갇히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구성과 예측을 동시에 진행하여 복잡한 공간적 시간적 패턴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그리고 선형 자기회기 모델을 추가하여 관건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M&D 페널티를 추가하여 노이즈의 영향력을 줄였고,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방법이 로컬 옵티마에 빠지는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서 바이더렉셔널 R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RNN은 시퀀스를 단방향의 정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더렉셔널 RNN은 전방향 상태와 후방향 상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바이더렉셔널 RNN은 미래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측 성능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의 그 오버뷰를 살펴보시면은 오버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딥 컨보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이 저차원의 표현으로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이 인코딩된 저차원 표현을 통해서 MMD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인코딩을 디코더에 넣음으로써 재구성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로 넘어가게 되는데, 메모리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에는 여기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서 인코딩이 됐던 저차원 표현과 계산된 재구성 오차를 인풋으로 넣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선형 예측 모델과 비선형 예측 모델을 각각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두 가지의 프레딕션 에러를 합하여 최종적인 프레딕션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앞에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여기 인코더에서 나온 저차원의 표현이 M&D 페널티에 들어감으로써 M&D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차원의 표현을 디코더에 넣음으로써 재구성을 하게 되고, 이 재구성과 인풋 사이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재구성 오차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재구성 오차와 저차원의 표현을 여기 메모리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인풋들이 다시 한번 비선형 예측 모델과 선형 예측 모델을 넣어감으로 입력됨으로써 두 가지의 예측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프레딕션 에러는 두 가지 합해진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M&D 로스 그리고 프레딕션 에러를 합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였던 캐릭터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역할로는 Deep Feature Extraction, 그리고 두 번째 역할로는 Handling Noisy Data입니다. 인코더가 인풋을 더 잘 저차원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컨버레이션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저차원의 표현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차원 표현을 통해서 M&D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저차원의 표현의 분포와 타겟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에 근사하도록 컨버레이션 오토인코더의 학습을 돕습니다. 이때 MMD는 분포의 샘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타겟 분포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이즈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고,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더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숨어있는 이상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네트워크는 비선형 예측 모델과 선형 예측 모델 두 가지의 예측 모델이 평행하게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선형 예측 모델은 바이 LSTM과 어테인션이 두 가지로 합쳐진 구조로 되어 있고, 이때 어테인션은 중요한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형 예측 모델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이 오토리그레시브는 자기 자신의 과거값을 조합하여 예측하는 선형 모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딥러닝의 그 비선형 예측 모델이 더 예측 성능이 뛰어나지만 AR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예측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실제 데이터셋 사용할 경우에는 무한한 시간에 메모리를 전달을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 프레딕션으로 오토리그레시브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예측 모델을 거쳐서 각각 예측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고, 최종적 예측 모델은 예측 오차는 그 두 가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를 위한 컨버셔널 CAEM의 목적 함수는 해당 모델이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오차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수도 코드를 통해서 훈련과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탐지를 위한 threshold는 훈련 데이터의 로스를 통해 계산이 되고, 이후 추론 단계에서 테스트 데이터의 로스와 threshold를 비교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험 진행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공개 데이터인 첫 번째 데이터는 분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졌고, 작은 규모의 클래스는 이상 클래스로 선정을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 과목의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 이제 이상 탐지 성능 평가 척도로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탐지 문제에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Accuracy는 좋은 성능 평가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를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는데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방법의 전반적인 이상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벤치마크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CAEM 제한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컨볼루셔널 컴포짓 모델은 벤치마크 방법들 중 가장 이상 탐지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결과 p-밸류가 0.0077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제한 방법의 이상 탐지 성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인트라 클래스 다이버시티에 대한 강호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글로벌한 영역에서 이상 탐지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이상 탐지를 수행함으로써 로컬 영역에서 이상 탐지 성능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한 방법이 로컬 영역에서도 역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따라서 인터 클래스 다양성에서도 광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버루셔널 LSTM 컴포즈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로컬 영역에서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글로벌한 영역에서의 성능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는 인터 클래스와 같이 데이터가 일정한 패턴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쏘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독립적인 서브젝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 방법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실험을 반복하였을 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이상 탐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컨볼루셔널 LSTM 컴포짓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긴 하였지만, 여기 옆에 테이블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테이블 사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해당 성능이 좋게 나왔던 것과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서브젝트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한 방법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 요소가 실제로 이상 탐지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소들을 하나씩 제외한 것과 전체를 모두 포함한 CAEM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제한 방법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각 구성 요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데이터에 대한 강건성과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결과 변화 정도, 그리고 수렴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이 논문들을 읽으면서 얻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컴포짓 모델은 앞에서 설명 주셨듯이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사용해서 예측과 재구성 동시에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구성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잠재 표현이 인풋을 더 잘 매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방식에서 공간적 정보를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측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시간적 정보에 대한 학습 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컴포짓 모델은 이후 개인적인 연구를 할 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두 번째 논문에서 이루어졌던 실험 부분입니다. 제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자는 좀 많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이산탄지가 높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논문을 쓰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하여 논리적인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디스커션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